오늘은 지인이 모비스 핵융합 관련해서 테마이기도 하죠. 일단 그 관련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면 3,000원 밑으로 있던 2,000원대 있던 종목이 최근 6,000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핵융합인데 쭉 종목을 둘러보니까 월급이 1인당 직원 월급 자체가 계산해 보니까 월 평균 24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자 직원만 했을 때도. 그리고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면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초급 3년차 이내에 가진 그 월급으로 주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7만원 정도 나오는데, 247만원이면 거의 3년도 안 되는 초급자 그 정도 월급을 가지고 있는데, 핵융합이라 이래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다가, 일단은 오르는 데는 사람들이 찾으니까 어떤 시세에 따라서 돈은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이용 가속기 연구 시설을 언론에 처음 공개를 했다. 그래서 빅뱅을 일으켜서 나오는 일단 되게 화려한 얘기들이 있고, 원초적인 어떤 우주에 관련된 원인을 파악을 했다. 엔지니어와 했다. 전체 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속기와 핵융합 과학자 엔지니어와 함께 연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월급 240 받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신뢰감이 깨졌습니다. 이 정도 엔지니어라면 연봉이 몇 억이 될 거고 할 건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47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일단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뉴스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의구심을 가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면 최고의 물리학자들부터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거의 초급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있어요. 연봉만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저 정도 연봉이면 거의 1년차죠. 근속 연수는 높은데 거의 1년차, 2년차에 신인 연봉들을 저렇게 받습니다. 저렇게 받는데, 일단 시총 1,400억 대의 소형주이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게 왜 핵융합으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스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시스템 제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연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진짜 물리학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뉴스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폰은 수익이 없어서 NA로 나왔고, 이런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서 그냥 주가만 오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올랐습니다.
모든 영업이익은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폭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수익이 없으니 안되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은 나가는 돈만 있습니다. 그 돈을 빚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요. 자, 매출을 봐도 본인들은 무슨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용역입니다. 용역이란 사람을 파견 보내서 쓴다는 얘기죠. 개발비 연구 비용은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만 단기 처리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뭘 하기는 하겠지만, 제품이 모비스 제품이 사실상 0% 용역으로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직원은 36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7년. 36명 정도의 핵융합을 만든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화장품, 기초가, 스마트 팩토리, 임상, 화장품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최근 발표된 거는 교환 하체 20년도에 6,208원에 전환 가능한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걸 소각을 하겠다. 돈을 받아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한 10억 정도 가지고 일단 사회로 사서 25일날 취득을 해서 요거 처리를 하겠다. 이거 싸게 전환권을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넘기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뭔가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를 감안해서 매수를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핵융합의 매출의 10% 정도고, 스마트 팩토리, 근데 그 부분은 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로 봐도 일단 핵융합 등 관련돼서 이름은 나왔지만 학교로 치면 전년도 수준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수준 하나는 참고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광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4억 정도. 총 합계로는 30억, 9억, 309억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자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매출 채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은 무려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년 전에서는 더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부채와 관련돼서는 215억 정도 가진 거에 비해서는 단기 금융 상품이 한 200억 있다고 하니까 고지 겉들어 듣는다 그러면 200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아직 큰 문제는 없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잠깐 위에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부채 총계, 일단 재고가 늘어나 있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적자는 아니었다. 연결 손익이라서 적자는 아니었다. 한 7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적자폭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올랐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자에서 벗어났다, 그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연관이 될까, 이런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요. 그럼 반기에 주당 순이익이 좀 올랐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지금은 110억 원까지 플러스가 됐다. 유형자산은 뭔가 처리를 했다는 얘기겠죠. 영업에 필요한 뭔가를 처분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거는 단기 금융상품 자산을 계속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형자산의 취득 이거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무활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나서 차입금은 관련돼서 상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차입금을 갚고 뭘 하다 보니까 기말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지만 아직 반기니까, 반기라는 점에서 작년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겠고, 이익은 마이너스지만 단기 손익으로는 플러스 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주식이 오르나? 라고 계속 의문심이 들고, 재고가 많이 늘어있던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선급금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작업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근데 용역을 줬다고 하면은 계약을 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금액이 크다, 범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모비스에서 발행한 것 중에 사모 교환 사채가 있습니다. 미래세, 신한, 한투 이렇게 있고 31억 원 정도로 가지고 있고, 만기일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고 교환 가액은 6,200원. 자,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회사에서는 주가를 올리기를 원하고 인수인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신주 발행을 해야 될 건데, 분명히 인수나 이런 부분에서 누구든 6,200원 이상은 올리고 싶어 한다. 최소 6,200원. 그리고 또 하나 사채가 1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6년도 만기인데 이거는 3,100원. 전환권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기간이. 지금 가격이라면 인수인이 신한금융, HB, 키스 투자조합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전환하고 매도를 하겠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환사채가, 회사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 전환사채가 가격
대비해서 일단은 돈을 차입금보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우리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환을 받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설정을 했을 건데, 지금은 1차적으로 사회무기병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투자한거 대비해서 2배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전환한 뒤 팔겠죠. 아니면 아까 공시해 본 것처럼 매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 8월 25일이라 아직 상승 전이라, 완전 상승 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의구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이것들이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계약과를 관련해서는 좀 소폭 하락한 부분도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접대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단일 테니까 한 9천만원 되겠네요. 접대가 5,700에서 9천만원으로 접대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좀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대비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차량 유지비, 아까 얘기했던 전환사채, 전환가에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는 주식을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투자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으니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재고가 지금 이렇게 늘었다고 하면 영업을 더 많이 뛰었다. 어쨌든 재고를 털어야 되는데 재고 자산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접대비가 많이 올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것들이 직원들이 연구개발도 아니고 소프트 개발이네. 근데 연봉이 요것밖에 안 되네. 1인 연간급여 총액이지 않습니까? 이걸 1인당 평균, 연평균 하면 2,900만원, 월 247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근속연수는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돈으로 일을 할 급이 될까요?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600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 근속연수면, 뭐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로 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반 개발자라고 쳐도 이 정도 근속연수라고 치면 그래도 한 500은 가져갈걸요? 핵융합 개발인 회사가 아니라 유지보수하는 시스템 회사였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간 급여이 6월이나 됐네요. 그러면 좀 잘못됐네. 연간 급여 총액은 23년 6월 누계액입니다. 그럼 한 400, 그러면 인정할 만하네요. 한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원,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주석을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반기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연간 금액 총액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반기 금액이니까 곱하기 단순히 해보면은 한 50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다행히 이 정도 연수면은 한 500 이상은 받을 거라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주석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일단 재고 털기 위해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업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전환사채들이 지금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신규 발행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 핵융합 분야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최고 성능의 시스템 제작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좀 그렇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냥 유지보수하고 있다, 시스템 제어를 하고 있는 정도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